물리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서민수입니다. 물리하면 보통 누가 먼저 떠오른가요? 보통 뉴턴을 대답을 하는데 뉴턴은 왜 이렇게 유명할까? 단순히 물리학의 거장이라서 라기보다는 한 시대의 관념 체계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뉴턴 이전 시대의 인류는 거칠고 사나운 자연 아래 생존을 부지하기 힘들었던 굉장히 연약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뉴턴은 그런 자연을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부터 해변의 밀물과 썰물, 그리고 지구와 태양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자연 현상은 질서정연하다. 내가 종이에 쓴 몇 가지 법칙에 부합한다. 즉, 뉴턴은 자연을 수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학적 체계로 기술함으로써 물리학을 정량적 과학으로 자리잡게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런 뉴턴의 통찰을 바탕으로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뉴턴이 종이에 쓴 그 몇 가지 법칙들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더라도 물체가 운동하지 않는 힘의 정적인 효과에 대해 공부를 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선 정지해 있는 경우보다 운동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이번 시간에는 힘의 동적인 효과에 대한 운동 법칙들 두 가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법칙 1법칙부터 공부를 해야 하겠는데 선생님의 논리상 2법칙부터 설명을 할게요. 가장 일반적인 법칙이거든요. 수평면에 정지에 있는 물체의 질량이 m이라고 합시다. 이 물체에게 힘 F가 작용한다면, 다시 말해 운동을 변화시켜주는 원인이 제공된다면 그 운동의 결과로 가속도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 원인과 결과, 그 관계를 잇는 수식은 다음처럼 질량이 m인 물체에게 힘 F가 작용하면 이 수식을 만족하는 가속도로 물체가 운동합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가속도는 정의하자면 시간 변화 대비 속도의 변화예요. 크기는 다음처럼 정의가 되며 이 가속도는 방향도 따져줘야 하거든요. 가속도의 방향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일치가 된다. 즉, 식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다. 이게 뉴턴 운동 제2법칙. 질량이 m인 물체에게 힘 F가 작용하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만족하는 가속도로 운동을 하며 그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이게 뉴턴 운동 2법칙이며 이걸 다른 말로 가속도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뉴턴 운동 2법칙의 변수들의 관계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알아보겠습니다. 질량이 m인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늘려가는 케이스를 볼게요. 힘 F를 작용하면 기울기 값이 정의가 되고 이 기울기는 우리가 아는 내용에 따르면 뭐였죠? 그렇죠. 가속도. F가 작용했을 때 가속도의 크기를 기울기의 가파름 정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인데 힘의 크기를 2배로 늘려준다면 이때는 가속도의 크기가 더 커지겠죠. 커지니까 기울기는 가파르게 완만하게, 그렇죠, 가파르게 2배의 힘을 주면, 조금 더 큰 힘을 주면 가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더 큰 힘을 주면 3배의 힘을 작용한다면 기울기는 더 가팔라진다. 가속도가 커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하나 더
이제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한 상황에서 질량을 달리 해주는 케이스입니다. 질량이 M인 물체에게 힘 F를 작용했을 때 가속도가 다음과 같은 가파름이라면, 질량이 만약에 증가하는 경우에는 2배인 질량의 물체에 힘을 준다면 가속도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고 기울기는 완만하게 그려질 겁니다. 질량이 3배로 더 무거운 물체라면 가속도는 더 작아지겠죠. 기울기가 더 완만하게.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사실 두 그래프가 함의하는 관계들은 F는 ma라는 식을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산출할 수 있는 결과예요. 여기까지가 뉴턴 운동체의 이 법칙이고, 뉴턴 운동 제1법칙 봅시다. 선생님이 아까 뉴턴 운동 제2법칙은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했죠. 근데 1법칙은 조금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그건 바로 물체가 받는 힘이 없을 때, 물체가 받는 힘이 0이라면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뉴턴 운동 제2법칙 F는 ma에 의해 물체의 가속도 값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가속도라는 건 시간 변화 대비 누구의 변화였어요? 그렇죠. 속도 변화.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속도 변화도 0. 여러분, 속도 변화가 0인 운동 상태는 딱 2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경우와 그리고 등속도 운동하는 경우. 즉, 운동 1법칙은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자신의 속도를 유지한다. 네. 다시, 운동을 변화시켜주는 원인이 없다면 물체는 정지해 있다면 계속 정지해 있고 자신의 속도를 계속 유지합니다. 뭔가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질을 우리는 2글자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 관성. 그래서 뉴턴 운동체의 법칙은 관성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관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보일 수 있는 현상들, TV에 있는 그림을 보고 우리가 알아볼게요. 첫 번째, 계속 정지하려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첫 번째로 두루마리 휴지를 끊을 때, 두루마리 휴지를 잡은 쪽은 내려가려고 하고, 절단선 기준 위쪽의 종이는 정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텐션으로 툭 끊어지는 거고, 이불을 털 때도 방망이에 맞은 이불은 움직이려고 하는데 다른 곳에 이불에 묻어있던 먼지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니까 분리가 되면서 먼지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 종이를 툭 치면 종이 위에 올려져 있는 동전은 계속 정지하려고 하니까 종이와 동전이 분리되면서 동전이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밑에 있는 예시들은 계속 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인데, 달려가다가 뭔가에 걸리게 되면, 왼쪽으로 달려가다가 뭔가에 걸리면 걸리기 전에 계속 왼쪽으로 가고자 하는 운동을 유지하고자 얘가 가던 방향으로 엎어지는 거고, 버스가 급정지할 때도 오른쪽으로 달려가는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합니다. 버스가 정지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버스의 운동 방향을 따라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죠. 계속 오른쪽으로 가려 하다 보니까 나는 가던 방향으로 엎어지게 되는 겁니다.
관성에 의한 현상들은 우리가 추후에 공부하게 될 뉴턴 운동 3법칙과 관련된 현상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꼭 구분할 수 있도록 합시다. 관성의 예시 알아보았고, 관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질량이라는 개념과 연결 지을 수 있어야겠어요. 관성과 질량,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개는 같은 겁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처음 고안한 개념이고, 질량이라는 개념은 관성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숫자로 바꿔야겠다라는 목적으로 뉴턴이 고안해낸 개념이에요. 관성이라는 거 우리가 아까 공부했듯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사람의 성격과도 같은 거예요. 사람의 성격,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눈에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리고 뉴턴의 말대로라면 자연은 계산 가능한 체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의 습성을 계산 가능한 숫자로 바꿔야겠다라는 목적 하에 질량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관성과 질량이 어떻게 해서 같은 건지 다음 과정 따라가 볼게요. 볼링공, 탁구공이 있고 그리고 볼링공이 있습니다. 탁구공과 볼링공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고, 나는 이 두 공을 힘을 작용하여 멈추게 할 거예요. 그래서 탁구공도 볼링공도 결국에 정지하게 되는데, 운동을 시작해서 정지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t로 같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탁구공과 볼링공이 운동을 시작하고 운동을 마무리하기까지 소요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는 같아요? 달라요? 네, 같죠. 그리고 시간 대비 속도 변화, 이거 우리 아까 누구의 정의라고 했죠? 네, 가속도. 즉, 이 상황에서 볼링공과 탁구공의 가속도는 같습니다. 질문: 탁구공과 볼링공, 누구를 멈추기 위해 더 큰 힘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탁구공보다 볼링공에 더 큰 힘을 줘야 멈추겠죠? 탁구공을 멈출 때 이만큼의 힘을 준다면 볼링공의 경우에는 더 큰 힘을 주어야 멈추게 돼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 볼링공을 멈추기가 힘들다라는 건 운동 상태 유지하려는 성질은 탁구공이 센 거다, 볼링공이 센 거다? 네, 볼링공이 센 거고, 그런 운동 상태 유지하려는 성질을 두 글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네, 관성. 관성의 크기는 탁구공의 것보다 볼링공의 것이 더 크다. 그러면 이 주황색 부등식을 다른 변수들로 나타내 볼게요. 우리가 아까 뉴턴 운동 제2법칙, 힘은 무엇과 무엇의 곱으로 정의됐습니까? 네, 질량과 가속도. 그래서 탁구공에 작용하는 힘은 탁구공의 질량에다가 운동 가속도를 곱하고, 볼링공의 힘은 볼링공의 질량에다가 볼링공의 가속도를 곱한 것. 부등호는 이렇게 오른쪽을 향하고, 우리 아까 가속도는 동일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가속도가 소거되면 확인할 수 있는 결과는 관성의 대소 관계랑 질량의 대소 관계가 똑같습니다. 이를 토대로 말할 수 있는 결론은 질량이 곧 관성이다. 그래서 막연하게 질량이 큰 물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질량이 큰 물체란 관성이 큰 물체. 다시, 질량이 작은 물체는 운동 상태 유지하려는 성질이 약한 물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네,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네, 힘과 운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두 가지의 법칙을 공부했는데, 첫 번째 법칙,
운동 제2 법칙 F는 ma. 질량이 m인 물체에게 힘 F가 작용하면 다음과 같은 가속도로 운동을 하고 그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 다음 뉴턴 운동 1법칙. 물체가 힘을 받지 않을 때 정지해 있는 물체에 계속 정지해 있고 등속 운동하는 물체에 계속 자기 속도 유지하는, 이처럼 자신의 운동 상태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부르며 이 관성이 곧 질량이었다.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 뉴턴 운동 법칙 두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뉴턴이 위대한 이유가 단지 이 법칙들을 세우는 것에만 있지는 않아요. 행성이 이 항성주의를 타원 운동한다는 것 케플러가 발견을 했고, 그리고 지상에서의 포물선 운동은 갈릴레오가 발견했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기하학적인 구조, 타원과 포물선에서 이 공통된 어떤 수학적인 구조, 기하학적인 단일성을 뉴턴이 찾아냈어요. 밑에 그림 보시면 타원과 포물선은 이 공통된 원뿔이라는 기하학적 구조에서 평면을 가로지름으로써 나온다라는 사실을 토대로 뉴턴은 궤도를 도는 것은 떨어지는 것의 한 방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무언가에서 공통된 원리를 찾아내는, 여기에서 뉴턴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천상과 지상의 운동을 통합한 시도는 뉴턴이 완전히 처음은 아니에요. 뉴턴보다 훨씬 이전 시대의 인류도 같은 시도를 했었거든요. 성공도 했고, 그건 바로 최초로 굴을 먹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조수관만의 차라는 것은 한 달 내내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폭이 작다가도 어떤 때는 굉장히 큽니다. 이처럼 랜덤하게 나타나는 조류의 패턴, 고대인들에겐 항상 수수께끼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조류 패턴의 원인은 굉장히 뜬금없어 보였던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밤하늘에 있었던 거죠. 밤하늘. 즉, 최초로 굴을 먹었던 사람은 밤하늘을 주의 깊게 관찰한 고대의 천문학자와도 같았다. 매일 밤 찾아오는 신비롭게 크고 둥근 이 하얀 달의 움직임과 바다의 흐름의 패턴을 연결하여서 그 조류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내가 언제 바다에 나가야 될지 계획할 수 있었던 덕분에 이 굴이라는 것이 안정적인 식량 자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달과 바다의 리듬을 연결해낸 고대인의 지혜, 천상과 지상의 운동을 통합해낸 뉴턴의 지혜는 하나에서 비롯돼요. 바로 중심을 향한 이끌림, 중력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어떤 대상에 매혹되면 거기에 시선이 이끌리게 돼요. 마치 중력처럼 말이죠. 창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의성이라는 거는 여러분 타고난 재능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질문에 매혹되어서 거기에 시선이 계속 이끌리게 되며 그거를 끈질기게 붙들고 탐구하는 지속적인 태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 태도로 하여금 고대인들은 달과 바다의 움직임을 연결해내고 뉴턴은 천상과 지상의 운동을 통합해낸 거죠. 즉, 보이지 않는 현상을 질서 있게 묶어내는 힘, 중력이자 우리가 창의성이라 부르는 태도입니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중량을 들으며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